댓글을 제가 쭉 읽어보고, 이제 읽어보는 이유는 욕설하는 댓글들은 다 이제 삭제를 시키느라고, 욕설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그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욕설이 좌우간 한 단어라도 들어간 댓글들은, 전부 삭제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건 좋아요. 그건 뭐 상대방하고 의견 다르면 얼마든지 반대되는 얘기하는 건 좋은데, 욕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다 삭제하니까 좀 이양해 주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실 분들 계시면 욕은 좀 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해 드리니까, 지금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찬성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댓글에 올라오는 그 숫자, 누가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고, 반대하는 말씀이 더 많고,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면, 보통 이렇게 신중하신 분들은 이런 댓글 같은 거를 그냥 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댓글들이 여기 어떤 분들은 댓글이 더 많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인민재판할 때 수법이죠. 죽이라는 사람들이 더 많죠. 모인 사람들. 처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저는 좋아요, 싫어요, 이것도 보면, 좋아요가 항상 많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에 보면, 한번, 반대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좋아요 올리는 사람들이 어느 동영상이나 더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꼭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좋아요, 싫어요, 그것도 관심이 없는 분들은 또 누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누를 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댓글에 올라오는, 말씀도 어느 찬성이 더 많다, 반대가 더 많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고, 그래도 지금 정충재 그리고 이 김일성 태평TV 방송을 처음에 이제 터뜨렸잖아요. 이 사건을 터뜨려서 상당히 이제 인기몰이를 했는데, 지금 추세로는 많이 이제 가라앉아 가는 추세입니다. 보니까 보니까는 태평TV 조회수도 많이 줄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 정충재 씨를 끼고, 이 문현동 금도구 사건을 이걸 발표했을 때하고는, 많이 이제 지금, 왜냐하면 진실은 밝혀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 태극사랑하고, 선구자 방송, 또 봉주루 방송, 영우 방송, 이런 소수의 유튜브가 그래도 상당히 신념을 가지고, 이 우파 분열 책동에 대해서 이거를 좀 저지하는데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지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 또 제가 하나하나씩 분석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잘 몰랐던 분들도 이걸 깨닫게 되신 분들도 이렇게 댓글들 올려주시고, 그래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이제 얼마 남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태평TV가 지금 거짓말로 이렇게, 화병난 사람들, 지금 이런 분들을 꼬드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충재 씨를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분탕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팩트를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댓글 중에 팩트를 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방송을 보세요. 어디 팩트가 어디 있나. 방송을 안 보고 그냥
와가지고 댓글만 쓴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댓글입니까? 방송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했는가? 나는 뭐 그렇게 많이 올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또 그렇게 횡설수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량도 짧아요. 20분에서 40분 사이니까. 그 조목조목 다 해놓은 걸 해놨는데 왜 증거 제시를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이제 홍두깨죠, 홍두깨. 예, 그런 봉창 두들기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흰구름 아이디 쓰시는 분이, 오르신 말씀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어쩌시려고 하고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 딱 열 때마다 어디 전쟁터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예. 전쟁터 들어오는 기분이고, 예, 그리고 이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댓글 올리시는 분들이 다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지금은 이 방송 내용을 끝장을 볼 때까지 해야, 예,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내용들은 보면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네요. 예. 좌파 사람이 왜 박근혜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올라올 지경이니 제가 무슨 시사평론을 한들 맞는 얘기를 해도 다 틀린 거라고 할 것 같아서 그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댓글들 내용을 보면 이 댓글들 단 것 중에 그 밑에 이제 땅 파는 거 그거를 왜 백주름 씨가 돈을 낸다고 하느냐, 그리고 백주름 씨가 뭐 자살, 뭐 국민학생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 백주름 씨 대변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대변을 해드리면, 제가 이렇게 예견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예견하고 걱정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현장 검증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면, 일단 태평TV 쪽에서는 이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드러나니까. 바로 드러나고, 거기에 어뢰 공장이 부산 어딘가에 있을 수는 있어요. 일제가 부산을 병참기지화해서, 한국 사람 모르는 어떤 은밀한 곳에 지하에 어뢰 공장을 세워놨을 수는 있어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충재 씨가 판 그 지점에는 없다는 거지요. 어딘 다른 데서 어뢰 공장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나 정충재 씨가 판 그곳에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땅을 안 파보고 장기화되면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백준흠 씨예요. 백준흠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이 장기화되는 것을 자기가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죄를 드려서라도 처음에는 공탁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최 의원 씨가 여기 가담하면서 갑자기 경기가 변경됐거든요. 이 완주 코스가. 국민 진상 규명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고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그냥 두면 이거 장기화됩니다. 그냥 진상 규명을 한다 이러면서 계속 외치고 그냥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준흠 씨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빨리 나는 누명을 벗고 우리 딸아이도 결혼시키고, 내가 왜 이렇게 도굴범이란, 지금 댓글 쓰는 사람들 보면 백준흠이 도굴범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사지를 털어서라도 큰 돈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게 백준흠 씨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학생까지 들어가서도 볼 수 있게 이게 다 이 탐사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어떻게 나는 그래서 사실 백준흠 씨가 그런 데에 자신의 돈을 쓰는 게 좀 아깝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고 피해자인데 이 사람이 왜 돈까지 들어가며 이거를 확인시켜 줘야 되나. 근데 이제 본인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게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자기가 돈을 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백준흠 씨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온 이유는 최우원 씨가 진상규명위원회에 발족하니까 야, 저거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하세월이겠다. 계속 무슨 진상규명한다 그러고 위원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탐사 비용을 거두겠습니까? 실제로 금을 도굴이든 발굴이든 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돈 내서 땅을 파보자 할 때는 돈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근데 지금은 금이 도굴되었다면 이미 도굴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그럼 금이 애초부터 없었다면 없는 땅입니다. 양쪽 다 없어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데 돈을 내라 그러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도 돈 안 냅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확인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지금 억 단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 다 빼고 거기 땅 파고 전문가들 초빙하면 그 사람들 전문가들 자문 비용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억 단위로 들어가요. 그런 돈이 국민 모금으로 모아지겠습니까? 나는 잘 안 모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 돈이 그렇게 쉽게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상규명위원회 결성해 가지고 으쌰으쌰하고 계속 이렇게 발표는 하는데 모금은 안 되고 그러면 계속 장기화되는 거예요. 계속 진상규명한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백준흠 씨입니다. 그래서 백준흠 씨가 야 이거 그냥 두고 보면 안 되겠다. 백준흠 최우원 씨가 대리인을 한다 그러면 바로 쇼부가 날 건데 이게 대리인도 아니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어떤 또 사회적인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게 하세월이네. 사람들에게 기대감만 주고 계속 진상규명하는 거 하면서 문재인 성토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백준흠 씨가 자기 피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백준흠 씨가 돈이 아까운 시기가 아니다. 예. 사람들은 금 도굴해서 금이 많으니까 돈이 아깝지 않다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저기를 감추려고 하지 이걸 파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백준흠 씨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빨리 어쨌든 초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글쎄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야죠. 어떡하겠어요. 옳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한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 하고 넘어가야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든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예. 여기 댓글 올라오신 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부 사람들은 솔직히 탄핵이 왜 거짓인 줄 모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우매하고 틀딱이라고 듣는 것입니다. 잔혹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평소 아이들, 동물, 약한 사람에게 생명 존중 안 하는 잔혹한 사람들 같습니다.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자는 이 사람들이 우파라고? 자신을 그리 말하는 바로 자신들이 제물단에 올라가라고 해도 그리 말할지 너무나 어이없는 촛불 광란 폭도들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우파? 오, 노. 이렇게 아이디 없이 이 댓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올린 오늘이 올렸나요? 어제 올렸나요? 예.
그 방송에서 제가 이런 취지의 방송을 올렸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천사란 이름의 댓글을 올려보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그렇게 잘합니까? 잘 알지 못하면 조용하게 있는 게 맞습니다. 처음엔 고선 씨를 많이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김진태를 국무총리로 하자고 할 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그만두시는 게 맞습니다. 우파에 물타지 마십시오. 이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댓글에서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고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해서든 나올 것입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 15년 전에 대법원까지 재판해서 이게 사기 사건이라고 법원의 판결로 나왔고, 그 당시 경찰에 의해서 다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도굴 사건이라고 고소가 되어서도 수사가 이루어졌었고, 또 사기 사건으로 이루어져서 그건 수사가 기소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갔고 재심 판결에까지 가서 사기 사건 이미 다 판명난 그런 사건인데, 이렇게 사실을 잘 그 호도함에 따라서 이제 속아버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당시 2003년 4년 그 당시의 법정을 못 믿는 거죠. 그 당시에 대법원 판사들도 모조리 다 매수된 사람들이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다 그 금괴를 먹고 그렇게 돼버렸다고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해야죠 뭐. 그래서 이미 이것은 제가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15년 전에 명명백백히 밝혀진 일이에요. 이 대법원의 판단까지 가서 그걸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지금 그 촛불 혁명 이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우파들이 사회적으로 병들어가면서 이러한 그 판단력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태평TV가 원인입니다. 김일선, 김시환 두 인간이 태극 앵벌이로 들어와 한탕주의가 낳은 산물입니다. 이렇게 양자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말씀을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포세이돈 살베이지 지분 분배 표 금 나눠 먹었다는 증명서 이거를 보여드렸더니 댓글 다신 분들 가운데 정충재의 건안에는 사인이 무인이 없지 않냐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인이 없습니다. 정충재 무인이 없죠. 정충재 씨 칸에는 무인이 없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뭐 당신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사고력이 이렇게 없으십니까? 자, 이것은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금 나눠 먹은 표라 그러면 백준흠 씨가 백준흠 씨가 이거를 이렇게 금 나눠 먹은 표라 그러면은 왜 여기 정충재 씨 이름이 들어갑니까? 금 나눠줄 사람도 아닌 정충재 씨 이름을 써가지고 20%라고 여기다 왜 써놓냐고요? 금 나눠 먹은 표라 그러면 쓸 이유가 없잖아요. 정충재한테는 안 주기로 했는데 금 나눠 먹고서
이게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충재난이 왜 있냐 하면 이렇게 지분 분배 약정이 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떠한 연유였는지 모르지만 정충재 씨가 여기 와서 무인을 안 찍은 거죠, 본인이. 이거는 대표이사인 백준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포세이돈 살베이지 대표이사가 만들자는 의미가 없어요. 대표이사가 작성한 게 그게 지분 분배 효력이 있는 거지, 뭐 아무나 만들면 그게 무슨 지분 분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백준음이 이렇게 나눠주겠다고 서로 간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지분표를 다 작성해서 여기서 무인을 받은 건데, 정충재 씨는 그날 뭐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뭐 그때부터 두 마음을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유는 정충재 씨가 사인을 안 했으니까 당신 말이 틀렸다, 이런 설명은 아닌 거예요. 아니, 금을 도굴 해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이 지분으로 나눠 먹겠다고 하는 표라면은 여기 정충재 이름이 왜 들어갑니까? 20%나. 왜 정충재를 주겠다고 써놔요? 그러니까 정충재가 사인 안 했으니까 그럼 안 받겠다, 이런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벌써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열을 받아요. 얘기하다 보면 흥분해갖고 어떻게 사고력이 이렇게 없을까? 예? 정충재 씨 사인이 없다. 사인이 없으면 없는 거죠. 이거는 자관 그날 5월 13일 날 정충재 씨가 와서 사인을 안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규가 생겼든 아니면 뭐 정충재 씨 주장은 내가 왜 20%냐, 난 뭐 80%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예, 그 내용은 모릅니다. 이 지분표가 어떻게 돼서 이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무인을 찍은 사람들은 이 지분 분배에 찬성했다는 뜻이고, 무인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지분 분배에 찬성을 안 했다고 봐야죠.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무인을 안 찍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문서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일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댓글 올리시는 분들은 당신 이거 봤냐, 이 사람들. 그러면 그런 식의 논리를 하면요, 판사는 재판할 수가 없어요. 안 봤으니까. 그러면 누구만 재판할 수 있냐 하면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 살인 현장이다 그러면은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죽인 사람은 봤잖아요. 그 사람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봤냐? 우리는 어떠한 사정을 안 보고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따져서 여기 정충재의 사인은 없다, 또 사인 없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무인한 나연철 씨 같은 사람도 없어요. 어? 뭐 조읍규라는 분도 없어요. 조읍규 그 사람은 뭐 그 사람도 고소인인가 그래요. 그 사인 없는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안 왔거나 이 지분 분배에 대해서 찬성 안 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정충재 씨는 20% 자기가 받는 거에 대해서 찬성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 의사를 표시했냐? 백준음이 표시한 겁니다. 백준음 씨가 대표이사니까 이렇게 주겠노라. 그래서 그 의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인을 찍은 거고, 정충재 씨는 안 찍은 겁니다. 이것만 보면. 예, 그러면 정충재 씨는 뭐 분규를 또 일으킬 수 있겠죠. 왜 내가 20%냐, 내가 이거 주인인데,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찍은 사람들은 다 더 승인한 거고, 즉 최소한도 이것이 금을 나눠 먹고 그거를 나눠주겠다고 만든 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문서에는 정충재 씨가 안 들어가죠. 지금 백주름 씨랑 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금 도굴해가지고 그 사람 몫을 20% 챙겨줍니까? 도굴단들이? 머리가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야 정상적 사고죠. 그러니까 댓글을 이제 다시면서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좀 생각 좀 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댓글을 올려놓으면
저도 그냥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댓글을 읽다 보면은 화가 나요. 화가. 도대체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지금 이런 이야기. 정충재 씨는 사인 안 했다. 금 도굴단, 그러니까 금 도굴단들이 나눠 먹은 표다. 그런 추리죠. 아, 그럼 좋아요. 금 도굴단들이 나눠 먹는데, 나눠 먹는 표에 정충재 씨를 왜 넣습니까? 거기다가. 20% 주겠다고. 도굴해갖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자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김홍랑 씨가 그 땅을 뭐 3배 주고 샀죠. 그래서 여기 5% 지분 받았어요. 다 금 나오는 줄 알고. 도굴을 한다 그러면요, 땅 살 필요 없어요. 왜 남 땅 돈 주고 삽니까? 3배씩 주고. 도굴을 할 거면은. 도굴은 어차피 불법 행위거든요. 도굴이란 건. 그 땅을 사가지고 도굴을 하든, 땅을 안 사고 도굴을 하든 어차피 들고 튀는 거거든요. 도굴은. 거기서 금 캤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그거 캐가는 겁니다. 도굴이란 거는. 그런 사람들이 왜 저기 땅을 삽니까? 땅 살 필요가 없죠. 그럼 안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시시하면서 몰래 그냥 도구를 다 금을 다 파가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철수하고 하면 되는데 왜 그 땅을 삽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도구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김홍랑 씨가 그 땅을 돈 3배 주고 샀다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도굴한 증거를 은닉하려고 땅을 사는 척했다. 땅까지 샀으니까는 도굴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려고 했다. 이렇게 비비 꼬아갖고서는 이런 걸 해석을 하면요, 우리는 해석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비비 꼬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 그 추리가 맞는 겁니다. 도굴단들이라면 왜 그 땅을 사냐 이거예요. 쓱싹 도굴해가지고 다 빼낸 다음에, 다 빼낸 다음에 철수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린 금 본 적도 없다 이러면서. 그 땅을 왜 사요? 그리고 왜 김홍랑 씨한테 아까운 지분 55%씩 줘요? 땅 사라고 해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체적으로 이것이 도굴을 한 단체가 아니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정충재 씨한테 주려고 한 거예요. 당신이 어쨌든 공로가 있다, 20%. 예, 금 나오면 20% 가져라. 그 표가 이겁니다. 그 표는 백준음 씨가 만들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대표이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충재 씨가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10% 지분 주겠다 그래서 얼마 받고 뭐 20% 주겠다고 그래서 또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 어떤 이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준음 사장이 내려가서 이 교통정리를 하고 이렇게 도장을 다 받아서 분규가 만약에 금이 나왔을 경우에 문제가 커지니까 이거를 정리하려고 이렇게 지분 분배표를 만들어서 각자 무인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인들의 어떠한 무인이 있는 이상 이것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적어도 최소한 무인 찍은 사람들은 이 문서에 대한 증인이니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최소한 정충재 씨가 이걸 가지고 내 지분이 20%다라고 주장할 그 근거 서류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 다시는 분들 가운데 태국 사람 당신은 이거를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말을 하냐? 제가 모르는 건 말 안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정충재 씨가 이 백준음 씨하고 이 14% 지분을 주겠다고 계약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또 제3의 투자, 그 독점 계약서에는 제3의 투자자를 영입할 수 없다라고 단서 조항을 분명히 박아놨어요. 그런데 정충재 씨는 또 제3의 투자자를, 뭐 인천에 있다는 제3의 투자자들을 찾아서 35억을 달라. 그 밑에 그래서 그 35억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럼 좋다. 그 금을 발견했다는 데 대해서 그 마대 포대자로만 있는 그것만 수중 촬영해가지고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35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충재 씨가 이제 그 수중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수중 카메라 못 들어가게 거기다 쇠 파이프를 다 박아놓은 겁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입니다. 지하 동굴 입구를 쇠 파이프로 막아놨어요. 나현철 씨인가? 예, 그 양반이, 그 공사하시는 분이, 예, 이거를 쇠 파이프를 다 막아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와가지고서는 거기다가 뭐 또 이렇게 수중 카메라 집어넣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이거를 또 팔아먹을까봐, 예, 제3의 투자자들한테 팔아먹을까봐 그거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은 이제 김홍랑 씨를 통해서 땅을 살 거 아닙니까? 그 땅 사고 나서 제대로 할 때까지는 이게 다 이제, 봉쇄를 해놓은 겁니다. 이 백준음 씨, 이 편이, 이 사람들이 이제 발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김홍랑 씨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땅을 산 때까지는 이거를 봉합을 해놓은 겁니다. 더 이상 건들지 말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첫 번에 내려간 수중 모니터 그거 가지고 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막아놔야 뭐 손을 안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파이프 막아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 정충재 씨가 그 몰래 와가지고서는 그거를 촬영해서 그 필름만 보여주면 인천에 있는 사람이 이제 35억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정충재 씨는 이제 그쪽으로 갈아타려고 또 이렇게 거기 가서 사진 찍으려고 했다. 이것 때문에 못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이렇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진위는 확실히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쇠파이프로 다 박아놓고 한 이유가 이제 못 들어가게 막아놔야죠. 김홍랑 씨가 그 토지를 사가지고 제대로 이제 할 때까지는 봉쇄시킨 겁니다. 이게 설명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지하동굴 입구를 쇠파이프로 막은 이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분규가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그 인천에서 뭐 35억 투자하겠다 이런 사람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치우고 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 백준음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많이 보도했던 내용들 보면 정충재 씨는 뭘 많이 시도했냐 하면은 실제로 금을 파서 그 금의 20%를 갖겠다는 노력보다는 그 전에 백준음 씨에게 4억을 내놔라. 인천 사는 사람에게 35억에 이 사업을 넘겨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현금을 챙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충재 씨가. 왜냐하면 정충재 씨는 알고 있으니까. 이건 자기가 판굴이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알려지기 전에 뭐 어떻게 해서든 돈을 얼마 목돈을 챙겨서 튀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나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이 20% 주겠다는 이 지분을 정충재 씨는 왜 안 받느냐 이거예요. 수령해야죠, 20%를. 어차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여기 공로가 있거든요. 인정해야죠. 그거 다 골고루 나눠줘야죠. 그래야 문제가 없죠. 근데 이런데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건을 사람들이 뭐
뭐라 그럴까? 안 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안 본 사람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 놓고, 이 포세이돈 살베리 지분 분배를 놓고, 정충재 씨 무인이 없다. 그럼 내가 이 무인이 없는 걸 모르고 그런 방송 하겠습니까? 이 사람 무인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백준흠 씨가 정충재 씨한테 20%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금 나눠 먹은 사람들이 뭐 할 일 없어서 독을 해가지고 그거를 정충재 씨한테 나눠주냐고요. 그래서 금도굴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현장을 봤냐? 그러면 누구도 이거를 판단할 수 없어요. 아무도. 판사도 판단할 수 안 봤으니까. 또 김홍랑 씨가 왜 땅을 사냐? 독을 할 건데. 독을 따는 게 김홍랑 씨가 왜 필요합니까? 이미 그 굴착 허가는 받아서 다 팠잖아요. 그럼 빼나가서 그냥 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땅을 사서 독을 하나, 땅을 안 사고 독을 하나, 똑같은 거예요, 독을 할 때는. 독을범이 땅 주인한테 나눠줍니까, 50%? 김홍랑 씨가 땅을 산 이유는 뭐냐 하면, 땅 주인한테 50%를 줘야 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비싼 돈 주고 땅을 쉬쉬하면서, 금 나왔다는 얘기 안 하면서, 쉬쉬하면서, 땅 주인한테 3배 돈 주고 산 겁니다. 땅 주인은 그러니까 알마 금이 나와. 그 땅 주인이 2명 있는데 뭐 한 사람은 지분을 택했다고 하잖아요.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 이 정만균 씨인가요? 뭐 지분을 택한 분도 한 분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들이 이게 도굴단이 아니었구나 하는, 예. 그런 판단을 주는 것이고, 그러한 판단은 이미 15년 전에 이 사건을 맡았던 이 금도굴 사건으로 정충재 씨가 고발했지 않습니까? 정충재 씨가 고소했어요. 나랑 같이 판 인원들이 도굴단으로 변모해가지고 나를 팽시키고 금을 다 도굴해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장을 집어넣어서 백준햄 이하 모든 사람들이 그 금도굴 범으로서 지목을 받아서 수사를 다 받고 그냥 무혐의 처리된 사건입니다. 동시에 백준흠 씨가 정충재 씨를 같은 시기에 사기범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어떻게? 박수홍과 정충재 두 사람이 땅굴을 파놓고 밑에서 그 땅굴로 들어가는 굴을 파가지고 거기가 어뢰공장 굴이라고 속여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뺏어갔다. 이래 고소장을 집어넣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데도 경찰이 소환하는데도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정충재 씨는. 뭐 어떻게 피해 다닐 수 있죠. 경찰 소환에. 그래가지고 2002년에 5월달이겠죠. 이 사건이 터진 게. 그 정충재 씨를 그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정충재 씨가 긴급 체포된 것은 2005년입니다. 3년 후에. 그동안 피해 다닌 거예요. 정충재 씨는. 무고한 사람이 왜 피해 다닙니까? 경찰이 소환하는데. 빨리 가서 나는 사기친 적 없다라고 증명해야죠. 거기서 벌써 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백준흠 씨는 거기서 도굴범이라고 정충재 씨가 고소하니까 바로 경찰에 가서 다 조사받고 나는 도굴한 사실이 없다. 그 경찰들도 현장에 와가지고 이 도굴 현장을 다 보고 여긴 도굴할 게 없다. 이런 맨 땅에 뭔 도굴하냐 판정해가지고 그냥 무혐의 처리 내린 거잖아요. 반면에 정충재 씨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002년에 고소한 사람이 왜 2005년에 재판받고 구속됩니까? 3년 동안 도망 다닌 거예요. 24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해갖고. 여기서 어떤 의심이 안 갑니까? 이런 사실을 보고 아 이거 정충재 씨가 뒤가 구린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생각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잘못된, 뭐 백준음이한테 금괴 얻어먹고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전히 제가 그 재산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평론하는 방송을 올렸습니다. 재산 공개란 무엇이며 재산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보지도 않고 계속 뭐 재산 공개하고 조지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을 왜 조집니까? 깡패예요? 제가 그 재산 공개가 얼마나, 우리가 정식 재판을 통해서도 상대방 재산 공개 요구할 수도 없고, 또 검찰에다가 그 재산 그 수사 기록 요구해도 안 보내주고, 검찰도. 그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하면, 그 사실은 맞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답변하는 길에 댓글 중에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찾아볼까요? 댓글을 찾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댓글 하나가 있어서, 참. 이렇게 그 사고력이 없으십니까? 자, 이분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다 좋은데 동문이란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의미로서 동기 동창이라는 의미와는 다른 얘기임. 지금 초등학생도 80살 할아버지와 동문일 수 있음. 이분은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백준음 씨가 여의도 고등학교 1기 졸업생이에요. 2기인가 1기인가 백준음 씨가. 예? 그러면 강석 씨는 백준음 씨보다 5년이 많아요, 나이가. 그러면 강석 씨가 무슨 수로 백준음 씨하고 동문이 될 수 있습니까? 없는 여의도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합니까? 예? 백준음 씨가 5살이 더 적어요, 강석 씨보다. 그리고 그 해병대 사령관 누군가 김명환인가요? 김명환이란 분보다는 16살이 적어요. 근데 정충재 씨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강석하고 그 김명환 해병대 사령관이 각별한 사이고 백준음과 여의도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거예요. 동문. 그러면 강석 씨하고 김명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 백준음 씨의 선배라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 고등학교 선배, 여의도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했으니까, 예? 여의도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했으니까 백준음의 선배라는 거 아니에요? 강석하고 김명환 해병대 사령관이. 근데 그 백준음 씨가 여의도 고등학교 1기래요. 1기. 또는 2기인가? 그 밑에는 2기라고 나왔고 1회든 2회든 그러면 백준음 씨가 처음으로 여의도 고등학교 생길 때 들어간 사람인데 그래서 1회 졸업생이 된 사람인데 무슨 수로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여의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냐고요. 그걸 졸업해서 백준음하고 동문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나고요. 아니죠. 나이가 더, 여의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방법이 없죠. 강석 씨하고 그 김명환 해병대 사령관은. 백준음 씨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저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여의도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년 후에, 강석 씨가 다른 고등학교 졸업한 2년 후에 여의도 고등학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설 고등학교에 백준음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회 졸업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석이나 김명환 해병대 사령관은 그 백준음 씨하고 그 여의도 고등학교 졸업생, 동문이 될 수 없다. 이 방송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 댓글은 이게 뭡니까? 다 좋은데 동문이라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동기 동창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댓글 달아주시는 건 고마운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제가 한 내용, 그 방송이 왜, 그래서 정충재 씨가 강석하고 김명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 백준음과 여의도 고등학교 동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사실은 틀린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이거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무슨 판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다른 거 찾다가 그걸 좀 못 찾았는데요. 그 댓글 가운데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그분도 이제 나를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100가지 사실이 거짓이라도 하나가 사실이면 사실 아니냐. 제가 이제 정충재 씨가 뭐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분은 100가지가 거짓이라도 하나가 사실이면 사실 아니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제야 제가 올린 그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는구나. 어쨌든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 정충재 씨가 얘기한 그 40가지 강석, 김용환 해병대 사령관이 뭐 동문이다, 뭐 김홍랑이 뭐 부천에 1000억대 건물 갖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모조리 다 사실이 아니란 것이 증명되었다는 그 사실만은 그분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100가지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맞습니다. 저 사람이 매일 거짓말 하다가도 한 가지 진실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 말은 맞아요. 99개는 거짓말 했지만 오늘 하는 말은 진실일 수 있다. 믿어줄 수 있죠. 믿을 수 있죠. 그 말이 사실이면.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제가 그 40가지를 정리하면서 정충재 씨가, 그게 40가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으니까, 그분은 귀가 열린 분입니다, 그래도. 그분 귀가 열린 분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믿어주자. 그건 말이 됩니다. 정충재 씨가 40가지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도, 거기서 금이 있었다. 이거 하는 거, 그 말은 믿어주자. 그런 주장은 말이 되죠. 그건 말이 되죠. 어쨌든,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귀가 열린 분이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설명해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입증을 했는데도, 하는 증거들을 들이대면서도 해도, 증거를 제시해라. 너는 말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분은 그래도 100가지가 거짓 주장이라도 한 가지가 사실이면 믿어야 된다. 그 말은 굉장히 열린 분입니다. 100가지 사실이 거짓인 것을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조리 있게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걸 보고 이것은 정충재가 거짓말한 게 맞구나 하고 인정을 하시는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무조건 귀 막고 하지 말고 저분처럼 귀를 열고 맞다. 정충재가 이렇게 거짓말한 것은 맞다. 그러나 한 가지는 사실이다. 얼마나 열린 마음입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짓이란 걸 인정을 하다 보면 나머지 한 개도 믿을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사실은 이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방송이 아니고 이제 복습하는 방송이라서 지금 진도 나갈 일이 많은데 이런 방송 하기는 좀 그랬지만은 저도 댓글을 읽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이해를 하시는 것인가. 그 하도 부해가 나가지고 또 이렇게 주저리 좀 떠들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선구자, 영우,
공주로 이렇게 우리 4개 유튜브가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실편에 서서 보도함으로써 지금 서서히 그 태평의 기세가 꺾이고 있어요. 꺾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처음에는 정충재 말을 믿었는데 이 태국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일리가 있네 이러면서 돌아서고 있고, 뭐 아직도 그 사리 분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뭐 나를 욕하고 뭐 과거에 김진태 국무총리 얘기할 때는 뭐 했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요, 뭡니까 일제 군인 가운데 왜 다 일본 천황이 항복했는데도 끝까지 산에 들어가서 아직도 전쟁하는 줄 알고 뭐 몇십 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나온 일본군 뭐 군인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숲에서 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주위를 돌아보면 서서히 한 명 한 명씩 그 자기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진실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저도 제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이 댓글 읽다 보면은 저도 이 부해가 치밀어서 이렇게 주저리 말씀드린 것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